볼티모어에 있는 키브리지의 교각을 화물선이 들이받아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편두통 치료를 위해 쓰이는 보톡스 주사를 맞고 모발에 전신마비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가 급등으로 50억 달러를 조달할 능력을 얻은 반면 선거전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률 접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대도시들의 집값이 전달보다는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여전히 올라 있어 약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코코아 가격이 13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 행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의 교각을 화물선이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가 완전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 벌어진 이번 다리 붕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수리공사를 벌이던 건설 근로자 8명을 비롯해 여러 명이 물속으로 떨어져 상당한 인명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 시간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키브리지가 화물선이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으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볼티모어는 물론 미 전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가 붕괴되는 순간 불행하게도 다리 위에서 보수공사 중이던 건설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여러 명이 강물로 떨어지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볼티모어 소방당국과 응급구조대가 2명을 물속에서 구조해냈는데 1명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 1명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같은 건설 노동자 6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최대 20명이나 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초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된 볼티모어 키브리지는 695번 고속도로 벨트웨이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현재 695번 동쪽과 서쪽 방향 모두 볼티모어 부근에서 통행이 막혀 있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대형 사건은 화요일 새벽 1시에 화물을 싣고 볼티모어 항구에서 출항한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이 28분 만에 볼티모어 키브리지를 지나려다가 다리의 필라, 즉 교각에 부딪히면서 다리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낸 화물선의 길이는 300m지만 넓이가 48m로 충분히 키브리지 교각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는데도 교각 하나를 들이받아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볼티모어 항구에서 대형 컨테이너에 물품들을 선적하고 27일간의 항해 끝에 스리랑카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출항한 지 고작 28분 만에 교각을 들이받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초기 조사 결과 교각을 들이받는 순간 사고 화물선은 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테러가 아닌 기관 고장 등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동원 가능한 병력과 장비, 연방 지원까지 받아 인명구조와 수색작전부터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사고와 피해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총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편두통 치료를 위해 쓰이는 보톡스 주사를 맞고 모발에 전신마비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미용이나 의료 등 범용으로 쓰여져 왔는데요. 조사 결과 주사제에 문제도 없었고 양과 횟수도 권고사항을 지켜 투약된 것이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편두통 치료용 보톡스를 맞다가 목 근육이 마비된 여성이 나와 보톨리늄 중독 위험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보톨리늄 독소를 희석한 것으로 이미 의료용, 미용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 시술로 쓴 보톡스가 시술 부위에만 머물지 않아 얼굴에 마비가 온다던가 다른 부위가 수축되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흔했습니다. 그 부작용들은 3에서 6개월 정도 보톨리늄 독소가 분해되면 대부분의 부작용은 사라져 덜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사고는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5년간 3개월 간격으로 편두통 치료용 보톡스를 맞아왔으나 마지막 주사를 맞은 지 3일 만에 목이 움직이지 않았고
9일째 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목 근육이 마비돼 머리를 들거나 고정할 수가 없었으며 숨을 쉴 수 없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삼킬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튜브로 호흡했으며 음식을 삼킬 수 없어 영양튜브를 통해 약과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18일 후 위급한 상황에서 호전돼 퇴원했으나 여전히 보조장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4에서 6주가 지나야 목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야 안전하게 물리치료와 외래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태는 보톨리늄 중독이라고 진단되는데 보톨리늄 중독은 보톨리늄 독소로 인해 신경, 뇌, 척수를 공격당해 마비를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이번에 보톡스로 치료했던 편두통은 뇌와 머리, 뇌신경 및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두통의 일종인데 편두통 환자는 한쪽 머리 혹은 양쪽 머리에 중증도 이상의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관자놀이 부근이 아프고 맥박이 뛰는 것에 맞춰 지끈거리기도 합니다. 편두통 치료를 위해 쓰이는 보톡스 주사는 뇌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뇌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한 달 중 15일 이상 두통이 있는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일 경우에만 주사의 효과가 2, 3회 치료 후 확인되면 3개월 간격으로 주사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는 이미 효과를 본 환자가 5년간이나 안전하게 맞아온 주사의 반응에 마비를 일으킨 사건으로 보톡스 주사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몸 컨디션은 매일 변하고 사람마다 혈관의 분포나 반응학적 메커니즘이 다르다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보톡스 주사나 치료에도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디어 합병에 따른 우회 상장에서 주가 급등으로 50억 달러나 조달할 능력을 얻는 대박을 치면서 일단 수억 달러의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전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률 접전을 허용하는 등 맹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 맥경화를 한꺼번에 뚫어주는 호재들이 잇따라 돈 문제에서는 순식간에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와 디지털 월드 인수 회사 간의 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26일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DJT라는 종목으로 나스닥에 우회 상장돼 거래 첫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DJT 주가는 이날 오전 한꺼번에 급증하는 바람에 거래가 일시 중지됐을 정도로 많이 몰린 끝에 첫날 하루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DJT 주가 총액은 90억 달러로 껑충 뛰면서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숨에 50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등장했습니다. 주가는 시시각각 급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산 가치가 급증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도 열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DJT 주식에 대거 몰리면서 650만 명이나 주인이 바뀌는 등 활력을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첫날에 안겨주었습니다. 하루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항소재판부로부터 공탁금을 1심에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대폭 낮춰받고 열흘간의 시한도 연장받아 우회 상장의 첫날 거래까지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자신의 일기 행정부의 장관 출신 3명, 데빈 누네스 전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언제 어떤 가격으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꿀 것인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소송에서만 공탁금, 패소 시 벌금 납부로 수억 달러씩을 내야 하고 한 해 5천만 달러나 드는 소송비용, 2배 이상 앞서가는 라이벌과의 선거자금 경쟁에서 돈 맥경화를 계속 뚫어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자금 면에서는 3월을 시작하며 민주당 전국위를 합해 1억 5,500만 달러나 수중에 갖고 있어 7,400만 달러의 트럼프 공화당 전국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새해 국정연설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활력을 보여줌에 따라 고령 리스크를 일축시킨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진영 내 활기를 되살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26일 발표된 CNBC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5대 46%, 단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2월에는 42대 48%, 6포인트나 밀렸는데 동률 접전으로 뒤바꿔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7대 경합지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2월에 4포인트 뒤졌던 위스콘신에서 3월 현재는 1포인트 우세로 역전했고 펜실베니아, 미시건은 동률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대 경합지들 가운데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곳만 이겨도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한다는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첫 달인 1월에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선 20대 도시들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샌디에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폭 내린 반면 전년에 비하면 아직 모두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전달보다는 대부분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여전히 올라 있어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한 1월 대도시들의 집값에 따르면 미국 전국 평균이 전달보다 0.1%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6% 오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전달보다는 0.1% 내린 데 비해 전년보다는 6.6%나 아직 비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10대 도시들의 집값은 전달보다 변화가 없었으나 전년보다는 7.4%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대 도시들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샌디에고 등 3곳과 변함없었던 시애틀까지 합하면 4곳만 집값이 오른 반면 대부분 지역들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지난해 1월에 비하면 전부 오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1월 집값은 전달보다 0.5% 올랐고 전년에 비하면 6.3%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달보다 0.1% 오른 데 비해 전년보다는 8.6% 비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샌디에고는 전달보다 가장 많은 1.8%나 올랐고 전년보다는 무려 11.2% 급등한 수준을 보여 미 전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전달보다 변함이 없었으나 전년보다는 4.4%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들을 보면 애틀란타는 전달보다 0.1%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아직 6.4%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스턴은 전달보다 0.5% 하락했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7% 올라 있습니다. 시카고는 전달보다 0.1% 내렸지만 전년보다는 8% 비싼 수준을 보였습니다. 달라스는 전달보다 0.2%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아직 2.9% 올라 있습니다. 덴버는 전달보다 0.5%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2.7%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전달보다 0.1%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5.6% 비싼 수준입니다. 마이애미는 전달보다 0.1%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7.5% 올라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전달보다 0.3% 인하됐지만 전년보다는 여전히 7.6%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0.1%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아직 4.5% 오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할로윈데이부터 발렌타인스데이 그리고 부활절까지 약 두세 달 간격으로 있는 초콜릿 구매 시즌에 소비자들은 138% 이상 올라간 초콜릿 가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 행사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콜릿 대목부활절 에그 헌팅 행사를 앞두고 5월 인도분 코코아 선물은 톤당 1,303달러로 3.9% 상승하여 처음으로 1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 소비자들은 초콜릿 대목인 할로윈 즈음부터 시작해 발렌타인데이를 지나 또 한 번 전국적인 초콜릿 소비가 일어나는 에그 헌팅 행사에도 여전히 138% 이상 급등한 초콜릿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코아 가격은 공급 제약으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초콜릿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수그러질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대규모로 급등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 모두의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엘니뇨로 인해 평년보다 덥고 건조한 기상 조건, 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 카카오를 부풀게 만들어 망가뜨리는 새싹 바이러스 발병으로 코코아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데다가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강해 허쉬와 몬델레즈 같은 회사들은 상승하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코코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는 폭우와 더위 질병의 조합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아 전해 수확량에 비해 각각 28%, 35%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올 한 해의 기후도 인간에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재배지의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강우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강우량이 부족하면 크기와 품질이 좋지 않은 카카오 콩재배가 예상돼 앞으로 코코아의 공급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코아 가격 상승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코아 선물의 투기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회사들에서 투기적으로 코코아 선물을 구매해버림으로써 공급 격차나 공급 중단까지 불러일으키고 대형 회사들이 선점한 가격차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곧 다음번 초콜릿 대목전까지 초콜릿 가격이 50%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대형 회사들의 경우 선물 시장에 투기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 오던 양질의 재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하며 올해 수익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쉬의 경우 4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2% 감소한 3억 4,900만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당분간 미 소비자들은 오르는 초콜릿 가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